아침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눈을 뜨자마자 커피 향으로 하루를 깨우는 그 시간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그 한 잔이 여러분의 위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에이, 커피 한 잔쯤이야 다들 마시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들 마시는 커피, 50대 이후의 몸에는 조금 다르게 작용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공복 상태의 커피는 아무런 방어벽도 없는 위에 산성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위가 커피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속이 쓰린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면 식도 점막이 자극을 받아 역류성 증상이 생기고 그게 반복되면 만성 위염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커피가 위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혈압과 혈당까지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카페인은 순간적으로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10 이상 올리기도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아침 커피 후에 어지럽거나 손끝이 떨리는 이유,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 커피를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커피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커피에는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위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들이켜면 위는 놀라서 급하게 위산을 분비하죠. 그 순간 몸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출렁이고 피로가 더 쌓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의 대사 기능과 위의 회복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에도 훨씬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게 내 활력 비결이야 하며 매일 반복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언제 커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걸 아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왜 공복 커피가 위험한지,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아침 루틴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침 커피 그 한 잔의 진실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커피는 몸에 안 좋다고 말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실 커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식품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블랙커피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 지방간을 예방합니다. 또 커피 속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적당한 커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는 완전히 끊을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커피를 언제 어떤 상태에서 마시느냐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그 반응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죠. 공복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갑자기 분비되면서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지고 혈관이 순간적으로 조여서 혈압이 오르며 몸은 지금은 전투 준비 상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침엔 전투가 아니라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죠. 이때부터 하루의 피로가 쌓이는 겁니다. 반대로 식사 후에 마시는 커피는 다릅니다. 음식이 위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커피 속 산이 직접 닿지 않고 혈당이나 혈압 변동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이렇게 조언합니다.
공복에 마시지 말고 식후 30분쯤 마시면 커피의 장점만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어떤 커피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나 프림, 시럽이 들어간 커피를 즐기지만 이건 이미 커피가 아니라 당분 음료에 가깝습니다. 프림의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고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죠. 커피의 장점을 누리고 싶다면 설탕 없이 가능하면 블랙으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나는 블랙커피는 너무 써서 못 마시겠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땐 우유 한 방울 정도는 괜찮습니다. 단, 라떼나 크림은 피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50대 이후엔 그 미세한 차이가 건강을 바꿉니다. 이처럼 커피는 끊어야 할 음료가 아니라 지혜롭게 마셔야 할 음식입니다. 문제는 커피가 아니라 타이밍, 그리고 내 몸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침 공복 커피를 피하고 식사 후 여유 있는 시간에 한 잔의 블랙커피를 즐기는 습관. 그 작은 차이가 위장을 지키고 혈관을 살리고 무너진 피로의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커피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의 리듬을 조금만 이해하면 그 한 잔이 독에서 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열고 식사 후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금세 달라질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복 커피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말이죠. 먼저 위입니다. 커피는 약한 산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식이 없으니 위산이 커피에 직접 반응하고 위벽이 그대로 자극을 받습니다. 위산은 원래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강한 산인데 이게 커피 자극으로 불필요하게 분비되면 위 내부가 과산성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속쓰림, 더부룩함, 역류성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처음엔 가볍게 느껴지지만 이게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위점막이 얇아지고 만성 위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속이 좀 쓰리다라는 말 거의 대부분이 공복 커피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혈압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혈압을 5에서 많게는 10 이상 올립니다. 젊을 땐 괜찮을 수 있지만 이미 혈압이 높은 50대 이후에는 이 일시적 상승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공복 커피 섭취 후 30분 동안 평균 수축기 혈압이 9mmHg 상승했다고 합니다.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겐 치명적 차이입니다. 왜 아침 약을 먹고도 머리가 띵하지? 이런 느낌, 바로 카페인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혈당입니다. 공복 커피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카페인은 인슐린의 효능을 약간 떨어뜨리는데 이게 공복 상태에서 일어나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몸이 더 피로해지고 손이 떨리거나 어지럽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이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공복 커피 한 잔이 위산을 자극하고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눈은 잠시 뜨지만 몸은 스트레스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대부분 활력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커피 마시니까 잠이 깨고 집중이 잘 돼요. 그건 각성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반응입니다. 몸이 놀라서 긴장한 상태죠. 그러니 잠은 깼는데 금세 피곤하고 오후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게 바로 공복 커피의 피로 악순환 구조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피곤해지고 그 피로를 또 커피로 깨우는 이 반복이 결국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커피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 30분 혹은 간단한 음식이라도 먹은 뒤라면 이 모든 부작용이 거의 사라집니다. 커피를 나쁘게 만드는 건 빈속이지 커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즉, 커피는 독도 약도 아닙니다. 빈속에 마시면 독, 식후에 마시면 약. 이 한 줄이 바로 커피를 지혜롭게 마시는 비밀입니다. 이제 공복 커피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내 몸 상태에 따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위가 약한 분들, 즉 위염,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이 자주 있는 분들은 공복 커피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위산이 평소보다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식도 점막이 쉽게 손상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식사 후 30분 뒤에 마셔야 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위를 먼저 달래준 다음 가벼운 음식 예를 들어 삶은 달걀이나 고구마 한 조각을 드신 뒤 커피를 천천히 즐기세요. 다음은 고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조여 혈압을 단시간에 10 정도 올립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을 먹고 30분 정도 후 혈압이 안정된 뒤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루 2잔을 넘기지 마세요. 특히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카페인이 남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게 다음날 혈압을 더 높이는 악순환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혈당이 불안정하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커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약간 떨어뜨립니다. 공복에 마시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 쉽게 피로해지고 손이 떨리거나 어지럽기도 합니다. 이럴 땐 식후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식사 후 1시간 이내 블랙커피 한 잔은 식후 혈당 상승을 약간 완화시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커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믹스커피나 라떼, 시럽이 들어간 커피는 커피가 아니라 당분 음료입니다. 프림의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고 설탕은 혈당을 폭발시킵니다. 50대 이후라면 반드시 블랙커피로 바꾸세요.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우유 한두 방울로 맛을 조절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아침 루틴을 바꾸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대신 물 한 컵을 먼저 마셔주세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 몸이 약간 마른 상태가 됩니다. 그 한 컵의 물이 위를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즐기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위산 과다, 혈압 상승,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커피는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커피의 타이밍을 바꾸는 것, 그게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물 한 컵, 식사, 그리고 커피. 이 순서를 지키면 커피는 더 이상 독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지켜주는 친구가 됩니다. 습관은 어렵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모금 순서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내 몸이 커피를 스트레스가 아닌 휴식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아침 공복 커피의 진실을 아셨다면 이제는 무엇을 대신 마시면 좋을까? 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아침에 커피보다 물을 원합니다. 하룻밤 사이 우리는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몸속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 안은 살짝 마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커피로 시작하면
부족한 수분은 더 줄고 몸은 탈수에 가까운 상태로 하루를 출발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여는 것. 그 한 컵이 위를 깨워주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며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난 뒤 간단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신다면 그게 바로 커피를 약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그래도 커피 대신 뭔가 향이 있는 걸 마시고 싶다 하신다면 대체 음료로 이런 선택도 좋습니다. 보리차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수분 보충. 루이보스차 항산화 효과가 높고 무카페인이라 부담 없음. 현미차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 예방에 도움. 따뜻한 꿀물 한 컵 에너지 보충과 피로 회복의 효과. 이 음료들은 몸을 천천히 깨워주고 아침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자극보다 회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커피 한 잔의 각성보다 물 한 컵의 평화가 더 큰 활력을 줍니다. 이제 아침을 조금만 다르게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커피 대신 물 한 잔, 식사 후 향기로운 커피 한 잔. 그 차이는 단순히 순서가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리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건 커피가 아니라 습관의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 하나가 위를 살리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당신의 하루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커피는 죄책감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한 루틴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 커피잔 옆에 물컵을 하나 두세요. 그 한 잔의 물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아침 공복 커피는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몸이 깨어난 뒤에 그 향긋한 커피를 천천히 즐기세요. 그게 바로 50대 이후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커피보다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담한 하루 건강이었습니다.